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예, 첫 번째 이슈는 이낙연 사가 받아낸 항교익, 명예퇴진 수순 밤란입니다. 자, 지난 방송에서 이제 저희도 이제 한번 다뤘는데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된 맛 칼럼니스트죠. 황교익 씨를 두고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간의 공방이 치열했는데 이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 과정이 좀 상당히 다이나믹했던 것 같은데 뭐 도쿄 관광공사 사장이다, 뭐 일본 총리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말이죠. 예, 이번에 확인된 가장 큰 뉴스는 이 황교익 씨가 상당히 세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민주당 전체에서 지금 황교익 씨의 그 입만 바라보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에, 저도 상당히 놀랐습니다. 먼저 음, 이게 문제가 된 게 이낙연 전 지사 캠프 측에서 그러니까 황 씨가 과거 우리 음식이 일본의 아류라는 식의 이제 발언을 몇 번 했는데요. 이걸 두고 황 씨는 경기도가 아닌 도쿄 관광공사에 적합한 분이다. 라면서 이제 약간 친일파식이라는 식의 이제 공격을 한 겁니다. 예, 그러자 이제 황 씨가 이 친일파 프레임에 대해 정말 대노를 하면서 이낙연 전 대표가 과거 일본 정치인의 제복인 이 연미복을 입었던 점을 지적하며 음, 이 전 대표는 그 일본 총리에 어울린다. 라는 비판도 했고요. 또 여기에 또 짐승 같다라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 또 여기에서 더 나가서 이게 좀 선을 많이 넘었는데요. 저를 죽이려는 이낙연의 정치적 생명을 끊겠다라는 상당히 수위 높은 발언을 한 겁니다. 자, 그러자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정치적 생명을 끊겠다는 발언은 금도를 넘었다는 그런 비판이 또 나온 거죠. 자, 그때부터 이제 당내 분위기가 황교익 불가론으로 이제 쏠린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보통 선을 넘는 발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선을 넘어도 이 돌아올 수 있는 수준까지 넘어야지 그걸 넘어가면 이제 복구가 안 됩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유력 대권 주자인 이전 대표의 정치 생명을 끊겠다는 건 뭐 그야말로 선전포고고요. 이 정도 발언은 사실 야당에서도 안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재명 캠프의 중진이 안민석 의원도 아예 한 방송에 나와서 이번 발언은 이 수류탄이 아니라 핵폭탄이다. 이제 핵폭탄을 경선 전국에 투하한 꼴이다. 라면서 이 정도는 이제 더 이상 이재명 캠프에서도 넘어갈 수 없다라고 해서 자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사실상 이재명 캠프 측에서도 등을 돌렸다고 보이는데 뭐 어쩔 수 없는 게 이번 한교익 씨 논란은 이전 대표의 정치 생명 끊겠다는 뭐 이 말로 사실 상황이 종료된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만약 이재명 지사가 황 씨를 그대로 사장으로 임명하면 이 정치 생명을 끊겠다는 이 말에 암묵적으로 동조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리고 뭐 그러면 당내 내분도 심해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임명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와버린 거죠. 자, 그런데 황교익 씨가 이제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며칠 전에 자신이 막말한 것은 그렇게 문제 삼으면서 유력 정치인이 친일 프레임으로 일개 시민인 자신을 공격을 한 것은 왜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냐 이러면서 이제 울분을 토했단 말이죠. 만약 이낙연 캠프 측에서 먼저 사과를 하면은 자신도 막말을 사과하겠다 이렇게 또 말을 했고요. 예, 그 방송을 들으면 알겠지만 진짜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예, 그래서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예, 먼저 일단 말씀드리면은 먼저 한교익 씨는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된 순간 일개 시민이 아니라 공인에 준하는 신분이 된 거니까 예. 사실 어느 정도 검증은 필요합니다. 또 음. 이전부터 여러 방송이나 여러 매체 활동을 통해 또 널리 알려진 또 유명인 내지 또 공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점을 고려해도 이낙연 캠프 측이 이건 좀 심했다고 보이는 게 우리가 친일이냐 아니냐를 따질 때는 그 역사 인식을 기준으로 해야지 예, 맞습니다. 이거를 예. 뭐 문화나 예술 같이 좀 어떻게 보면 전문적이고 좀 주관이 많이 좌우되는 이런 영역까지 적용할 건 아닙니다. 한교익 씨도 한, 얼마나 그 화가 났겠어요, 그쵸. 솔직히. 그건 예. 이해해야죠, 우리도. 예, 예. 역사인식 개념이 아니니까요, 이거는. 예. 황 씨가 우리 음식 일본의 아류라고 말은 했어도 이건 막 칼럼니스트로서 뭐 전문가로서 뭐 자신의 소견을 말한 겁니다. 예. 그 얘기에 우리가 동의를 안 할 수는 있지만 그걸 또 일본 친일이다라고 공격하는 건 또 그건 또 선을 넘었다고 보이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일본 음식을 높게 평가한 거는 또 어찌 보면 또 개인의 기호의 영역이고요. 이걸 음. 친일이라고 하는 건 좀 너무 심해 보이고요. 뭐 그렇게 되면은 제 나이 때만 해도 일본 만화 매니아들이 많습니다. 뭐 슬럼덩크다, 음. 드래곤볼이다 뭐 해서 이런 작품이 정말 인기였고
없고 아직도 찾는 사람이 많은데 여기서 만약 야 우리 만화는 일본 만화보다 너무 못하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면은 한규익 씨처럼 뭐 신일이라는 비판을 들어야 되는지 이것도 의문입니다. 물론 한규익 씨의 발언 중에 뭐 정치 생명 끊겠다 이건 선을 넘은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낙연 캠프 측에서 좀 과하게 원인 제공을 한 것도 맞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나저나 지금 유튜브 댓글창에 저희 방송이 유튜브에서는 지금 소리가 조금 안 나가고 있나요? 예,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제 나갈 겁니다. 유튜브가 이게 조금 불안해요. 대신 화면은 아주 깔끔하게 나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자, 그래서 결국 이낙연 전 대표가 직접 사과를 하고 황교익 씨가 이제 또 사과를 받아들이면서 이제 정리가 된 것 같긴 한데 특히 황 씨가 잦은 사퇴를 암시하는 듯한 그런 말을 또 했다고요. 예, 이 전 대표가 그 캠프에서 친일 문제를 거론한 것은 지나쳤다고 생각한다라고 해서 우회적으로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이제 황 씨도 뭐 SNS에 일본 총리다, 짐승이다, 정치 생명을 끊겠다고 한 건 지나쳤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 친노 자장인 이해찬 전 대표가 황 씨에게 이 위로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황 씨도 그 이낙연 측의 사과를 받았다. 이해찬 전 대표의 위로를 받았고 이제 이전 총리를 이낙연이라고 하며 제가 다시 말할게요. 예. 이해찬 전 대표의 위로를 받았다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낙연 측의 사과를 받았다고 했는데요. 여기서도 뒤끝이 보이는 게 이전 총리를 이낙연이라고 하면서 약간 뒤끝이 보여줬고요. 뭐 그러면서 또 내일 오전까지 입장을 정리해 올리겠다라고 하면서 자진 사퇴 가능성이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의도가 어떠하든 간에 지금 논란은 이재명 지사의 보훈 인사에서 또 정치적 생명 논란까지 지금 이어졌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황 씨가 명락대전의 한복판에 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시장직을 유지하기는 뭐 계속 시작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임명권자인 이재명 지사도 마찬가지로 정치적 부담이 상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과를 받았으니 명예로운 퇴진의 길이 열렸다 이렇게 보입니다. 과연 그게 명예로운이라는 말을 수식어를 붙일 수 있는 건지 그쵸. 제가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대선 경선이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너무 네거티브로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부작용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예. 그렇게 따지면 결과론적으로 황교익 씨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자격이 되는 되는 사람을 뽑았는데 자기 자신, 저도 이제 그 방송을 들었는데, 제가 다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은, 그냥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황교익 씨도, 상당히 억울하겠다. 이 생각도 들더라 이거죠. 예. 자격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능력을 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되는데, 그렇죠. 친일이라는 게 갑자기 튀어나와 버린 거죠. 그겁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수술실 방치 권대희 사건, 병원장 징역 3년 선고입니다. 자, 고 권대희 씨를 수술실에 방치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그 병원장에 대한 판결이 어제 선고가 됐는데 징역 3년에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이 사건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 사건은 2016년 사건인데요. 안면 윤곽 수술을 받던 25살 고 권대희 씨가 수술 중 과다출혈로 숨지면서 이제 발생한 사건입니다. 네. 이 사건은 이제 권 씨가 군복무 후에 컴플렉스였던 이제 턱을 교정하고자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 병원을 방문해서 이 성형외과에서 이제 면담을 해서 이제 수술하기로 했는데요. 당시 원장은 내가 직접 수술을 집도한다. 마취과 의사가 계속 상주하니까 걱정 말라. 이렇게 했는데 사건이 터진 후 알아보니까 이게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우선 이 병원은 이제 공장식 병원이라고 해서 동시에 여러 명의 환자를 원장이 수술했는데요. 이게 가능했던 게 원장이 수술실에 들어와서 이 환자의 뼈만 절개하고 다른 데로 옮깁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수술은 이제는 20대 갓 의사 자격을 취득한 유령 의사가 나머지 수술을 이어받고요. 문제는 환자가 수면 상태니까 그런 사실을 알 수 없고요. 마취과 의사나 간호사도 수술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어디 한 군데에 집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관리를. 그렇다 보니까 권 씨가 이제 수술 중에 이제 과다출혈 조짐이 일어났지만 의사도 없고 간호조무사 혼자 지혈하다가 이런 사태까지 일어난 거죠. 저희도 이제 그 언론을 통해서 영상도 이렇게 좀 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참 말 그대로 공장식 수술인데 이렇게 사람이 죽었는데 3년이라는 형량 이것도 너무 좀 적지 않습니까? 예, 어쩔 수 없는 게 기소된 범죄 자체가 이게 가장 큰 게 이제는 업무상 과실치사입니다. 살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업무상 과실치사는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내릴 수 있는 형량도 제한되는 거고요. 그래도 해당 법원장이 이날 이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이번 판결로 뭐 공장식 수술, 대리 수술, 위정 수술 이런 거에 좀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법원장이 구속된 게 아니고 병원장이 구속이 병원장이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 아닙니다. 예, 제가 아침이라 입이 다 꼬이네요. 그래도 금요일이니까 어깨를 가볍게 하시고 아무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시사평론가 리얼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